자, 18년 9월 모의고사 34번 빈칸 문제와 36번 순서별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34번하고 36번 하면 18년 9월 모의고사 풀이부는 끝나죠? 다음 시간에는요, 18년 11월 모의고사만 하면 이제 여러분들 11회까지 시험 범위가 완료되게 됩니다. 자, 어려운 문제 위주로 하니까 혹시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나중에 질문을 통해서나 복습을 통해서 충분히 이 내용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34번 문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34번은 뭐에 관한 글이냐면요. 문제를 단순화시키는 것이 뭘 이끌어내냐면 그 문제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두 가지 예시를 들었거든요. 여러분들 그 통합과학 시간에 배우잖아요. 옥상에서 쇠구슬을 떨어뜨렸을 때 걸리는 시간. 당연히 이론적으로는 걸리는 시간이 중력과 속도에 의해서 나올 수 있지만 우리는 그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기 위해서 뭐 불필요한 상황을 빼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기에 대한 마찰력 같은 경우는 미미하니까 빼버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경제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두 나라 간에 물건의 거래에 대한 양을 생각했을 때 그것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정확히 조사하려고 뭐 다른 나라의 존재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다른 상품 같은 거 빼버리고 그것만 놓고 우리가 비교를 하잖아요. 그렇게 단순화시켰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 문제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휘 확인하고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세 번째 줄에 나오는 vacuum이란 단어가 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진공이란 뜻이죠. 혹은 진공 상태. 자, friction이란 단어가 보입니다. 알아야 할 단어예요. friction이 무슨 뜻일까요? 마찰이죠. 얘랑 비슷한 단어를 본 적 있습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fraction. fraction은 부분 이라는 뜻입니다. 얘랑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자, 두 줄 더 내려가서 negligible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negligible은요, neglect에서 났어요. 그러면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무시할 수 있는. 자, 뭘 무시할 수 있는이라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되죠? 여기 아래 나왔네요. negligible는. 아래 내려가서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 중에서도 어려운 단어가 보입니다. 자, violation이란 단어가요. 선생님, 폭력 아닙니까? 폭력은 violence예요. 얘가 폭력입니다. 그럼 violation은요, 위반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소비자 권리의 위반을 예방하는 거. 세 번째 줄에 3번에는 guarantee는 무슨 동사예요? guarantee, 보장하다라는 뜻이죠. 나머지는 본문 통해서 읽어보면서 확인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건 아니죠? 우리가 문제를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영향 요소들이나 미미한 요소들 같은 경우는 없다고 가정해 버립니다. 그렇게 simplify를 시키는 거죠. 단순하니까 simplification. 자, 단순화시키는 것이 문제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나와 있는 글입니다. 자, 34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f you ask a physicist how long it would take a marble to fall from the top of a 10-story building,
He will likely answer the question by assuming that the marble falls in a vacuum. 자, 좀 어지러우니까 문장을 좀 지워보면서 바로 봐볼게요. 첫 문장이 좀 길죠. when절이 어디까지, if절이 어디까지일까요? 여기까지 맞습니다. 자, 만약에 당신이 물리학자에게 물어봅니다. 무엇을? 얼마나 오래 걸릴까? 구슬이 떨어지기까지. 어디서부터? 10층 건물의 꼭대기로부터. 자, 10story, 뭐 1story, 2story 이렇게 1층, 2층 건물 표시하는 거 알죠? 그래서 10층 건물의 꼭대기로부터 구슬을 떨어뜨렸을 때 얼마나 오래 걸릴까라는 것을 물리학자에게 물어보면 그는 아마도 대답할 것이다. 그 질문에 대해서. 질문에 대답을 하겠죠? 물리학자니까 계산해서.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요. 하나씩 짚어보게요. 어떻게 함으로써? By assuming that 이하라고 가정함으로써. 뭐라고 가정합니까? 그 구슬이 진공 상태에서 떨어지겠지라는 것을 가정함으로써 그 질문에 답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공기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답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In reality, 현실에서는 the building is surrounded by air. 당연히 그 빌딩은 공기로 둘러싸여져 있겠죠? 진공일 리가 없겠죠? 그리고 그것이, 그 공기가 자, 어떻습니까? 마찰력을 적용시켜요. 마찰을 적용시킵니다. 어디에? 떨어지고 있는 구슬에. 그리고 자, 그 공기가 그 구슬을 느리게 만들 수도 있겠죠. 마블이네요. 그 구슬을 느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구슬이 진공 상태가 아니라 공기가 있기 때문에 마찰력 때문에 우리가 계산했던 것보다 살짝 더 느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근데 왜 이렇게 공기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느냐? The physicist will point out. 그 물리학자는 아마도 지적할 것이다. that 이하라고. 뭐라고? The friction on the marble. 그 구슬에 대한 마찰력이 자, 쏟아 나왔습니다. 너무 어째서? 작아서. 마찰력이 너무 작아서 그것의 영향력은 무시할 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요. 만약에 정확하게 구슬이 떨어지는 속도를 측정해야 된다면 중력과 속도와 그것만 생각해 갖고 높이만 생각해 갖고 구하면 되는데 만약에 공기에 대한 마찰력까지 적용하게 되면 훨씬 더 그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고 세부적인 것도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세부적인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진짜 미미한 것이라면요. 그것을 빼버리면 결과값은 크게 안 바뀌겠지만 굉장히 문제가 단순해지면서 본질에 집중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봤더니 자, 문장 구조에서 동사가 simplifies라는 단순화시키다 라는 것이고 주어가 동명사 주어네요. 맞죠? 자, 가정하는 것. 뭐라고 가정합니까? 그 구슬이 어쩐다? 진공 상태에서 떨어진다라고 가정하는 것. 요것이 자, 문제를 단순화시킵니다. 뭐 없이? 상당히 답에 영향력을 주지 않은 채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진공 상태에서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 공기가 마찰로서 영향을 미치는 게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자, 그것을 빼버려도 상당히 답에 영향을 주지 않은 채로 문제를 단순화시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단순화시키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그 작은 세부적인 것들을 빼버려도 문제의 답이 크게 들려지지 않고 달라지지 않고 본질에 우리가 더 쉽게 집중할 수 있게 되잖아요. 자, 여기까지가 물리학자들이 자, 중력과 속도를 통해서 물체의 낙하 속도를 측정할 때 마찰력, 공기의 마찰력과 같은 불필요한 요소를 불필요는 아니죠.
뭐 세부적이지만 빼도 되는 것들을 빼버리면서 문제를 단순화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상황에서 나왔다면, 다음 문장부터는 경제학자들이 가정하는 것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Economists make assumptions. 자, 경제학자들도 마찬가지로 가정을 합니다. For the same reason. 똑같은 이유 때문에. 왜 그러냐면요. Assumptions can simplify the complex world and make it easier to understand. 가정이 복잡한 세상을 단순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그것은 뭐겠습니까? The complex world겠죠? 그 복잡한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해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가정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To study the effects of international trade. 자, 국가 간의 무역에 대해서, 거래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마도 가정할지도 모른다. 이번에는 뭐라고 단순하게 가정을 할지도 모를까요? 요렇게. 뭐라고? 말도 안 되긴 하죠. 세상은 단지 두 개의 나라로만 구성되어져 있다. 그리고 각각의 나라는 단지 두 개의 상품만 생산한다. 이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 두 개의 나라에서 두 개의 물건에 대한 영향력을 평가를 할 때 다른 나라의 개입은 솔직히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그 두 나라만 있다고 생각하고 가정하는 게 더 편해요. 다른 나라 같은 거 빼버리는 게 더 편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때요? 각각의 국가들은 각각의 두 가지 물건만 생산한다라고 가정하는 게 편해요. 다른 물건도 있잖아요. 그것이 크게 중요하지도 않고 문제를 집중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럼 단순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by doing so,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뭐 할 수 있을까요? 자, 한 번씩 넣어볼게요. 1번, 소비자 권리에 대한 위반을 예방할 수 있다. 아니죠? 2번,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 아닙니다. 3번이죠. 뭘 보장해줘요? 3번 아닌데? 자, 어떻습니까? 실험실에서 실험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가 있다. 아니겠죠? 4번입니다. 답은. 뭐? 자,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집중해요? 문제의 본질에 집중할 수가 있다. 요게 맞겠죠? 문제의 본질은 뭐? 아까 얘기했던 그 물체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의 시간, 혹은 두 나라 사이에 그 두 개의 물건 사이에 대한 거래, 요거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5번, 물리학과 경제학 사이의 차이점을 인식할 수가 있다. 깨달을 수가 있다. 당연히 아니죠. 자, thus, 그래서 we are in a better position. 우리는 아마도 더 나은 위치에 있게 될 것이다. 뭐 할 수 있는? To understand international trade. 국가 간의 거래를 이해할 수 있는 더 나은 위치에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복잡한 세상에서. 어떻게 함으로써 국가 간의 거래를 이해할 수 있는 더 나은 입장에 섭니까? 다른 부가적인 요소지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빼버리면서 단순화시킴으로써 복잡한 세상에서 그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아까 우리가 여기 썼던 단어 생각해 봅시다. 단순화하다. 뭐? simplify. 기억나죠? 자, 단어랑 어휘 같은 경우나 아니면 어법 같은 경우도 특별하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요. 잘 보고 복습합시다. 36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36번 내용 살펴봅시다. 같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오래된 습관으로 인해 자기 자신을 통제하기 어려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우리 생각보다 더 스스로를 잘 통제할 것이라고 믿어요. 생각보다 그래요.
하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잘 통제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오래된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해요. 내가 이 정도 스스로를 통제 못할까? 하지만 굉장히 통제하기 힘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주목하고 쓴 글이죠. 담배를 예를 들어봐요. 담배 피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웬만한 사람들이.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 의지력이 강한 편이니까 담배 잎 같은 거 맘만 먹으면 금방 끊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담배를 끊는 사람들은 극소수잖아요. 왜 그럽니까? 자기 자신 통제하는 게 그렇게 어렵거든요. 오래된 습관 때문에. 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휘를 한번 같이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A번에 있는 첫 번째 줄 resolution이란 단어가 보입니다. 잘 나오는 단어죠? 뭐? 결단 혹은 결심이란 뜻입니다. 자, 그리고 beat into submission 하나의 수거같이 나와 있긴 해요. 그래서 뭐를 때려서 굴복시켜 버리다 라는 뜻인데 그냥 하나하나 나눠볼게요. beat가 때리다래요. 그 다음에 submission이 복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때려서 목적어를 복종 아래에 두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무엇을 때려서 복종시켜버린다라는 수거적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뭐 B번은 쭉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자,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단어 알 것 같지만 물어볼게요. overestimate 무슨 뜻입니까? 반대는 underestimate죠. overestimate는요, 자, 과대 평가하다죠. 그럼 underestimate는 자, 과소평가하다. 잘 알아야 될 중요한 표현들이죠. 우리는 스스로를 과대평가할까요? 과소평가할까요? 웬만하면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자존감이 좀 낮은가 과소평가하는데요. 그래도 남들보다 평균 이상은 되겠지라는 생각을 우리 스스로가 되게 많이 하고 살아요. 자, 그러면 한번 봐볼게요. 자, 시시문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No one likes to think they are average. 그리고 list of or below average. 자, 뭐가 생략된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자기들이 평균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중에서 단지 극소수만 평균 아래라고 나왔는데 생략이 많이 됐죠. 뭐가 생략됐을까요? 모든 사람들 중에서 평균 아래만 자기가 평균 아래라고 생각하는 것을 좋아한다,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극소수라는 거예요. 요게 다 생략됐겠죠? 자, 읽어볼게요. 어떤 누구도 자기들이 평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진짜 모든 사람들 중에서 극소수만 좋아합니다. 뭐라고? 자기 자신이 평균 아래라고 생각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가 평균 이상은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겠죠?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서 봐볼게요. 이 평균적인 것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10번으로 가볼게요. When asked. 자, 요거 알아둡시다. asking이 아니죠? 그러면 주절의 주어인 most people이 질문했을 때, 받았을 때. 받았을 때죠. 심리학자에 의해서 질문받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평가했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평가했대요? 그렇네요. 대부분 요런 것들에서 자기 스스로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했냐면요. 평균 이상으로 평가했어요. 모든 측정 어떤 방식에서. 그러니까요. 모든 어떤 측정 척도들. 방식보다는 척도가 맞겠네요. 모든 측정의 척도에서 예를 들어서 지성, 외모, 건강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자기 자신을 평균 이상은 되겠지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가했다는 거예요.
자기 통제력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통제력도 어쩐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들 이상은 되겠지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people consistently overestimate, 남들 이상은 된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자기 스스로를 과대평가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자기 스스로의 능력, 스스로를 통제하는 자기의 능력을요, 과대평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B번에서 바로 받아주죠. 이러한 과신. 이런 과신은 여기 나오는 C번의 마지막 문장을 받고 있겠죠. 자, 자기 통제에 대한 이러한 과신은요, 사람들을 뭐하게 이끌어냈습니까? 가정하게 이끌어냈습니다. 뭘 가정합니까? They will be able to control themselves. 자, 그들이 아마도 자기 스스로를 잘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게 만들었어요.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결국은 밝혀졌지만 그들이 할 수 없는, 그들이 뭘 할 수 없는?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들이 통제를 잘 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게 사람들을 만들었습니다. 무엇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자기 통제에 관련된 과신, 과도한 자신감이 사람들을 이렇게 가정하게 만들었어요. 자기가 실제로 자기를 통제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통제를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게 사람들을 만들었습니다. 자, 다음 장 보니까 this is why가 났습니다. this is why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결과가 따라와요. 그래서 그 결과, so의 의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뭐? this is because가 있고요. this is why가 있잖아요. 비슷하게 생겼지만 this is because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앞문장에 대한 원인이 나오고 this is why 다음에는 앞문장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this is why는 우리가 so의 의미로 생각해버리면서 혹은 thus의 의미로 생각하면서 의미 해석하는 게 더 편합니다. 자, 그러면 적용을 시켜서 그래서 trying to stop an unwanted habit, 원하지 않는 습관을 멈추려고 노력하는 것이 극단적으로 사람들을 좌절시키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왜?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굉장히 통제를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자기가 원치 않는 습관을 멈추려고 노력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 극단적으로 어렵고 좌절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라고 B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이 나오죠. A번 가볼게요. Over the days and weeks from our resolution to change. 자, 쭉 며칠과 몇 주에 걸쳐서 언제부터? 우리가 변하고자 하는 결단으로부터 몇 주나 며칠을 걸쳐서 we start to notice. 우리는 어때요? 주목하게 돼요. 그것이 자꾸자꾸 팝업, 튀어나온다라는 것을 주목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뭘까요? 앞에는 안 나온 것 같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뭘까요? 우리는 그것이 자꾸자꾸 튀어나온 것을 보게 된다. B번에 들어갔죠. 뭐 unwanted habit. 원치 않은 습관이 자꾸자꾸 튀어나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The old habits well practiced performance. 자, is beating our conscious desire for change into submission. 자, 아까 했었던 그 수거 표현 모르면 힘들겠죠. beat, 때리다. submission은 복종, 굴복. 이런 뜻이라고 했을 때, 자, 오래된 습관에 잘 학습되어진 수행. 그러니까 오래된 습관이 잘 연습되어진 수행이라는 것은요,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길들여진 행동이라는 거잖아요. 오래된 습관에 잘 길들여진 행동 수행은 자, 뭐를 때려서 굴복시켜 버립니까? 변화를 위한 우리의 의식적인 욕구, 이것을요 복종하고 굴복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때려서. 이해 갑니까? 마지막 문장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우리의 오래된 습관에 잘 수행되어진 행동 습관이
자, 뭐를 때려서 굴복시켜 버려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욕구를요, 때려서 굴복시켜 버려요. 좀 쉽게 얘기해 보면요, 우리는 정말 변화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지금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래된 습관에 잘 연습되어진 행동이 몸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의식적으로 욕심을 가지는데 그것을 때려서 굴복시켜서 결국 변화를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됐죠? 그래서 B번이나 A번에 싸우는 어떤 하나의 대명사 표현이나 아니면 하나의 지시어 표현 같은 경우가 바로 그 앞에 단락의 맨 마지막 문장에 단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평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정말 최소의 사람들만 자기가 평균 아래라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평균 이상으로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통제력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평균 이상으로 생각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과대평가한다 그랬어요. 스스로를 통제하는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게 어디 나옵니까? 여기 나오죠. This overconfidence in self-control. 이런 식으로 자기 통제에 대해서 과도한 자신감을 가지는 것. 앞문장 받고 있죠? 요게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통제를 잘할 수 있게 가정하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This is why. 아까 so의 의미라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원치 않는 습관을 멈추려고 노력하는 것이 극단적으로 좌절스럽고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A번 넘어갔었잖아요. 자, 자기가 바뀌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며칠이나 몇 주에 걸쳐서 우리는 이것을 주목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튀어나오는 것을. 이것은 아까 뭘 했습니까? B번에 나오는 원치 않은 습관이 되겠죠? 원치 않은 습관이 계속해서 튀어나온 것을 보기 시작해요. 마지막 문장 어려웠죠? 오래된 습관에 잘 학습되어진 수행 행동이 우리의 의식적인 변화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나 욕구를 때려서 굴복시켜 버린다. 못하게 한다.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36번 주제 아까 뭐라 그랬었나요? 오래된 습관으로 인해 자기 자신을 통제하기 어려움. 이렇게 했었죠?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통제가 남들보단 더 낫겠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오래된 습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보다 통제를 잘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과대평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못 고치기 때문에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 수도 있는 힘든 일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36번 이런 내용이 들어갔네요. 정리 잘 해둡시다.